안녕하십니까. 루키덜스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고은희입니다. 캐나다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49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네, 김혜린 기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관련하여 온실가스에 관한 관심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최근 이슈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전년 2019년보다 7.3%가 감소되었습니다. 해마다 상승해 가던 배출량이 2009년 이후로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과 열 생산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감소된 5,100만 톤의 온실가스 중에서 3,100만 톤 정도가 전체 온실가스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석탄 발전을 감소시키고 발전 분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된 부분이 좋은 것일까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최근 감소한 영향은 에너지 수요의 감소 및 석탄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일 뿐입니다. 아직 국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배출량이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이상적으로 실질적인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저탄소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살아나가야 하는 지구를 위해 탄소 중립 실생활의 실천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 김혜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제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양면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최지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우 기자. 네, 최지우 기자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현재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2016년 5천만 메가와트를 돌파하더니 2018년 1억 메가와트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2014년 28기가와트에서 2016년 77기가와트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신규 태양광 시스템 설치량은 4.1기가와트로 2018년 2.4기가와트, 2019년에는 3.8기가와트였던 것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인듐, 갈륨 등의 희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산림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 다양성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환경에 피해를 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미국 국토부는 지난해 모하비 사막에 태양광 사업을 허가했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호종인 사막거북이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력 공급선 때문에 감전당할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처타운에서 8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을 위해 21,924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48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돼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 이후 5년간 태양광 발전을 위해 전국에 307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고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북극과 가까운 경우 혹은 우기로 인한 경우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패널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최지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대두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전기 자동차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혜지 기자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혜지 기자. 네, 이혜지 기자입니다. 기후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전기차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기술 발전과 환경 개선 등 아직 도달해야 할 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량 제작 과정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중형 전기차 세단의 생산은 첫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 킬로미터당 75.64g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여 총 8,1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유사한 가솔린 차량은 킬로미터당 51.5g을 생성하여 총 5,5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광물을 추출 및 처리하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 의한 것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의 탄소 배출량 차이에 따른 손익분기점이 전기차 배터리의 크기, 휘발유차의 연비 및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이 생산되는 방식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력 발전에서 거의 모든 전기를 생산하는 노르웨이에서 테슬라를 운전한다면 손익분기점은 불과 13,518km로 나타나지만 중국과 폴란드와 같이 대부분의 전력을 석탄으로 생산하는 국가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운전할 경우 탄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126,655km를 운전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에는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곤 연구소의 시스템 평가센터 책임자는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12년의 수명 동안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로만 충전되는 경우에도 전기차는 추가적으로 연간 4,100kg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면 비슷한 가솔린 차는 4,600kg 이상을 생산할 것이라고 로이터 분석은 밝혔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친환경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 이혜지 기자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환경에 대한 무관심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롯게덜스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